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라. 최근 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 인권보장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분소가 있는 강원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킬 것, 최근 인권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권고안입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에는 이같이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눈발 속에서 집회 현장에 선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한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윤석열 인권부장과 방어권 의결을 즉각 폐기하라. 시민들은 권고안 폐기와 안창호 위원장 사퇴, 인권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강원인권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70일이 됐고요. 그동안 인권위가 한 번이라도 45년 만에 일어난 불법 계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고, 과거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01년 발족한 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동자라고 보는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강원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가 받는 차별과 싸우겠다는 노조 성명에 많은 직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진정을 즉시 서울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통합안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대학 구성원들에게 통합 구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직원 정원과 학과 개편에 대해 대학 간 입장차가 팽팽해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차라리 통합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협의 중인 통합 구상안입니다. 먼저 조직도를 보면 한 명의 총장 아래 춘천, 강릉, 삼척, 원주 캠퍼스를 운영할 4명의 캠퍼스 총장이 배치됩니다. 두 개 대학에 있는 대학본부 공무원 200명은 통합 이후 춘천에 94명, 강릉 56명, 삼척 27명, 원주에 23명 배치돼 춘천과 원주는 늘고 강릉은 줄어듭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각 캠퍼스 소재 시장, 산업계 인사가 포함되는 대학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이번엔 학과 개편안입니다. 핵심 통합학과로 선정된 춘천과 원주의 컴퓨터공학과와 기계공학 관련 학과는 춘천 캠퍼스에서 주관합니다. 삼척과 원주의 사회복지학과는 원주로 통합되는 등 글로컬 통합학과로 선정된 8개 학과는 한 캠퍼스에 2개씩 묶어 총 4개 학과로 합쳐집니다. 학사 계획 등을 주도하는 주관 캠퍼스가 정해지지만 정원 이동도 없고 신입생 모집부터 졸업까지 학과 운영은 각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하게 돼 통합의 의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 차이 나는 삼척과 원주의 행정 조직이 동일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중심은 항상 인구 수나 학생 수나 캠퍼스가 가장 큰 춘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대는 강릉 원주대와 협의 중인 이번 통합안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양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통합안 제출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50%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속초시가 정부 공모에 당선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문화사업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크게 줄며 사실상 행사 진행이 어려워진 문화사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속초시는 문화사업 관련 정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다른 문화단체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주는 등 선별적 예산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에 속초 시립도서관이 도전한 인문학 탐방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주제는 속초 장소의 기억 인문학 탐방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속초를 무대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국비로만 100% 진행되고 별도의 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결재로 세부 계획안이 나온 건 3월 16일. 수강생 모집 공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획자는 3월 29일 사업 취소를 알리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추진 계획이 확정된 뒤 2주 만에 돌연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공고가 나자마자 그러니까 강사명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시기별로 일정들이 쫙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비 100%가 반납을 해버려요. 별도의 시비가 들지 않는 데다 한 번 반납하면 다음 국비 공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한 겁니다. 속초 문화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지는 한 속초 문화계 단체 관계자는 매년 해오던 사업비 2천만 원가량의 사업 2-3개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신규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문화학술단체 관계자도 사업 반납이나 예산 삭감을 당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게 말이 돼요? 정부에서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그런 거죠 뭐. 해당 단체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속초시는 국가 예산 전체가 줄어 부득이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화계 인사들은 일부 문화단체에는 예년보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등 속초시의 선택적 예산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속초시의 명확한 해명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비가 반납되고 시 예산이 뒤바뀌며 속초 문화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새마을회 회관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춘천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바뀐 강원도 새마을회관. 강원도 새마을회가 임대해준 민간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례식장으로 바꿨지만 6개월이 되도록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춘천시가 민간업체의 장례식장 사용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민간업체가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생안을 찾지 못한 데다 강원도 새마을회도 강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장례식장을 빌려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반려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춘천시와 달리 장례식장 임대업체가 주민들에게 상생안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새마을회가 강원도 허가 없이 건물 임대를 한 건 두 기관이 법적으로 다툴 일이지 춘천시가 장례식장 사용을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례식장 업체는 환영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만 20억 원이 넘는다며 춘천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직권 남용도 많이 행사했었고 어제 선고 결과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춘천시에서 조속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용 신고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광지와 주거단지,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실 일이 아니니 그런 말은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사는 지역에 장례식장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장례식장 임대 사업 논란이 불거진 뒤 7억 원의 보조금을 돌려달라는 강원도와 돌려줄 수 없다는 새마을회관 법적 다툼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춘천시가 항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금품 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가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양군 시민단체가 주도한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유권자 투표율과 소환 찬성률에 따라 군수직의 명운이 달리게 됩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로서 유효하며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또 김진아 군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업무 방해로 피해를 본 당시 철거 업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당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와 장대비 등 1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철거를 반대한 시민들의 의도와 젊은 청년들의 장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아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의 변호인은 극장 내 물건을 옮기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에 참여한 택배업체를 상대로도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정원도시의 밑그림이 공개됩니다. 춘천시는 오늘 시청에서 정원도시 기본구상 용역과 호수정원 운영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용역사 대표가 차별화된 정원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사업비 규모와 기대 효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154억 원을 들여 상중도에 조성되고 있는 호수정원의 운영 최적 방안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됩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를 찔려 숨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교육청이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부 서울청사 간담회에 참석해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 심리상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2차 강원도민 대회가 오는 15일 강릉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2차 강원도민 대회를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 월화거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농 강원도연맹 전봉준 투쟁단은 강원도 트랙터 대행진을 진행해 강원도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양구와 홍천, 철원을 거쳐 15일 강릉에 도착해 강원도민 대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신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처럼 이의 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해 뒤늦게 제기한 민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이의를 접수하고 순서와 관계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지자체별 직접 재조사 실적을 평가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는지 살펴보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31건 가운데 징역한 선고는 8건에 그쳤고 6건은 벌금형,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 780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0건으로 2.5%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개막식을 앞두고 제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위원회는 어제 삼척 사직단에서 사직제를 시작으로 하장면 대제 산신각과 죽서로 삼척 해수욕장에서 산신제와 천신제, 해신제를 잇따라 열고 한 해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엑스포 광장과 삼척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 새해 소망 길놀이, 달집 태우기 등의 다양한 전통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 계획 안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중대재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